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주식왕 퀸덤의 나연지입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또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들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만나보고 오실게요. 네, 오늘 태풍으로 인한 특보가 계속해서 전해졌는데요. 시청자분들 피해 없으셨길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소식이었죠. 우리 시장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동안에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또 들어오셔서 저희 반갑게 인사 남겨주시면 저희도 반갑게 인사 남겨드리고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와 함께 방송해 주실 임의정 전문가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희정입니다. 오늘도 시황부터 업종, 기업 순으로 탑다운 분석을 통해서 유망 산업을 선정했고요. 기업의 성장 스토리와 시나리오 전략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로 구성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줄어들어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까지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종목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정 전문가님의 종목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나연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수급과 이슈를 바탕으로 메가트렌드 종목을 발굴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굴한 메가트렌드 흐름에 맞는 종목들 가운데 수급까지 들어온 오늘의 영웅주, 오늘도 꼼꼼하게 찾아왔습니다. 방송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면 이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인증샷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갑게 인사 남길 테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한 줄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시장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노람톡 잠깐 한번 확인해 보고 갈 텐데요. 하이님 이렇게 안녕하세요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또 신난 어피치님께서 본방사수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인증샷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확인하면서 톡방 확인하면서 방송 진행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해외 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미국이 노동절로 휴장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방송에서 뉴욕 증시부터 시황 분석했었는데 오늘 뉴욕 증시가 휴장한 관계로 아시아 증시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날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3% 상승하면서 27,626선에서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나흘 연속 하락한 뒤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간밤에 휴장한 미국 증시의 3대 주가지수 선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심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고 이렇게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주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미쓰비시 중공업이 1.7%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라쿠텐과 카도카와는 각각 2%,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만과 홍콩의 분위기도 비슷했는데요. 대만 자치웬 지수는 역시 소폭 상승하면서 14,67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홍콩의 항생지수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본토인 상하이 종합지수는 1%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3,243선에서 장을 마감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본 유출 억제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중국의 인민은행은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선에 근접하자 오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외환 지급 준비율을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중국 당국이 발표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 모두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 시황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4거래일 만에 상승폭과 낙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장중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때 2,300선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장 초반과 비교한다면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상승 이유 중 하나는 이 중국 증시의 상승 덕분입니다. 중국 소비 부양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과 위안화 약세에 대한 방어 움직임에 따라서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의류, 화장품, 또 이런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개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고환율 상황 속에서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780억 원가량, 기관이 130억 원가량 각각 순매도했고요. 또 개인이 850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779.46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57억 원, 553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약 1,1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또 원달러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최근 계속해서 환율은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3원 오르면서 1,371원 7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는 이 금융위기 당시에 1,379.5원이었던 환율과 유사한 수준인데요. 오늘 환율 상승의 원인은 중국 인민은행이 전날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자국 내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 준비율을 오는 15일부터 8%에서 6%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후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서 환율은 다시 연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상황까지 알아봤는데 또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와 종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먼저 의정 전문가님, 어떤 섹터 주의 깊게 보셨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저는 풍력 에너지 테마가 강세를 보인 점을 눈여겨봤는데요. 오늘 산업통상지원부가 이번 달 7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를 통해서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 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정가격 경쟁 입찰 제도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 사업의 가격을 입찰을 하면 정부는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 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한 육상 그리고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경쟁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입찰 선정 물량은 RPS 운영위원회에서 풍력 보급 목표,
그리고 풍력 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라고요. 또 적정 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한가 가격도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 입찰 참여 대상은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한 최대 22개 사업과 또 980메가와트 규모가 될 전망으로 올해 경쟁 입찰에서 550메가와트 이내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또 상한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16만 9,500원으로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유럽향 가스 공급 차단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데에 따른 유럽 전력난 우려 속에 친환경 에너지가 부각된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대한 그린파워 그리고 CS 베어링 또 효성중공업, 유니슨, 세진중공업, CS윈드 등 풍력 에너지 테마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방송에서 제가 한번 진입을 했었던 CS 베어링을 포커스 종목으로 꼽아봤는데요. CS 베어링의 주력 제품으로는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 타워 연결 부문의 피치 베어링과 요 베어링이고요. 14년 넘게 GE의 핵심 파트너로 주력 공급 중이기도 합니다. 국내 단일 공장 리스크 해소 목적으로 2019년 베트남 생산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저비용과 고수익성으로 향후에 초대형 해상폭력 수요에 대응하는 해외 생산 기지이고요. 올해 3분기 국내 공장 철수 이후에는 단일 생산 공장으로 수익성 개선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현지의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서 PTC 연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 최대 폭력회사인 GE의 매출이 평균 95% 이상인데다가 GE 베어링 MS가 무려 40%에 육박을 하는 핵심 파트너사로 미국 수요 성장의 최대 수요주로 보여집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는데 상반기에 GE 수주 감소와 국내 공장 가동률 하락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수익률 부진, 그리고 3분기 국내 공장 철수 이후에 4분기부터 베트남 단일 공장 운영과 미국의 PTC 연장에 따른 수주 증가 등으로 인해서 흑자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S 베어링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무려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중에는 이렇게 보시면 무려 7.4% 넘게 올라가기도 했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오늘 그래도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이렇게 쭉 봐도 계속해서 차트가 주가가 상향 달리고 있고요. 지금은 또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유입된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5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수급 현황도 긍정적인 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는 폭력 관련주인 CS 베어링 시청자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의정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이 풍력에너지 관련 섹터와 그 CS 베어링 주목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제가 준비한 섹터 확인하기 전에 노란톡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살펴보면 신난 어피츠님이 또 의정 전문가님 사진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고뇌하는 어피츠님께서 저희 사진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오디븐 튜브님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이제 제가 주의 깊게 봤던 섹터와 종목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본 섹터는 바로 여행 관련 섹터인데요. 정부가 3일부터 국내 입국 전에 PCR 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모든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에 대해 동행 안내원이 없는 패키지 여행 입국 을 7일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31일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의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힌 이후에 이 8월 여행 일평균 예약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추후 비자 면제나 또 개인 여행 허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일본 여행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엔화 약세에 따라서 여행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 속에 하나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등 여행 관련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유의 깊게 본 종목은 바로 모두투어입니다.
모두 투어는 해외여행, 국내 여행, 패키지 여행, 에어텔, 항공권, 호텔 등 각종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국내 최대 여행 포털 사이트를 운영 중인 업체인데요. 먼저 차트를 살펴보면 최근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이런 흐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 종목 골라봤고요. 또 오늘을 제외하고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을 제외하고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또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리오프닝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종목 제가 포커스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 상황 또한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시황 정보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와 시황에 대한 설명 저희와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하단에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각종 시황 정보도 만나보시고 또 들어오셔서 저희와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식왕 수익률 레이스 시간입니다. 새로운 수익률 종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대결 룰 그리고 규칙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렇게 종목 규칙 의정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식왕 킹덤의 수익률 대결과 또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TV방송에서 다음 방송까지 유망 종목을 설명하고요. 그 종목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방송이 월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요일 방송의 경우에는 단기 매매 형식으로 종목의 당일 최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하고요. 화요일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다음 주 방송까지 종목 수익률을 산정해 발표합니다. 단기 매매 종목이라도 보유한 상태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공개 종목의 경우에는 TV방송에서 모든 가격 전략을 공개하고요. 히든 종목의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서 운영합니다. 단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은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산정 시에는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이 되고요. 주식왕 킹덤의 공식 포트폴리오는 최대 12종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익률에서 이길 경우에는 TV방송에서 진행을 맡게 되고요. 수익률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교육을 준비해서 다음 방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종목 리뷰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 8월이 끝났기 때문에 8월 전체 수익률 현황도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퀸덤 전문가 8월 수익률 손절 종목은 6종목이고요. 수익 종목은 32종목이었는데요. 최고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49%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 드렸고요. 또 공식 수익률은 261%였습니다.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에 저희 260% 넘는 수익률 가져다 드렸는데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이런 큰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와 가격 전략 알아가시고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어제 방송 종목 기준으로 한 리뷰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종목 리뷰 먼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먼저 한미사이언스 오늘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 살펴본다면 차트 상승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낙폭 모두 회복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살펴본다면 오늘도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특히나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급도 계속 좋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온다면 이 주가 더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보유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LG 디스플레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최근 1, 2, 3, 4, 5, 6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 흐름의 원인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매집이 정말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1.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크게 수급이 들어온 만큼 목표가까지도 좀 더 금방 도달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 전문가님 보유 종목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공개 종목으로 LG 이노텍과 또 녹십자 홀딩스 가져왔었는데요. 두 종목 모두 계속해서 홀딩할 예정인데 먼저 LG 이노텍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애플 관련주인데요. 바로 다음 날 애플이 아이폰 14의 신제품 4종을 공개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서 보유를 할 거고, 이렇게 수급 현황 살펴보시더라도 기관의 수급이 오늘 들어와줬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에 4일 연속으로 또 순매수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할 예정이고요. 이어서도 녹십자 홀딩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녹십자 홀딩스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 원숭이 도창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유하면서 시장 흐름 살펴보고 또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매매 전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정 전문가님의 보유 종목 리뷰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저희 리뷰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톡방 확인을 해봤는데요. 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방 이동 따로 하지 않고 지금 계신 방에서 저희 계속해서 진행할 테니까요. 방 이동하지 마시고 저희와 이 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래 하단에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면 이제 가져다 대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30분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셔서 각종 시황 정보 비롯해서 저희와 소통해 나가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시광 종목 옥타곤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의정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과 유망 종목을 서로 안내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너무 되는데 의정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공개 종목은 OLED 관련주인데요. 바로 LX 세미콘입니다. 이 LX 세미콘은 반도체 개발과 제조 그리고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LG그룹에 속해 있기도 한데요. 올해 2분기 매출액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3% 늘었고요. 영업이익 또한 14% 넘게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3% 증가한 것으로 장점 집계되면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분기에는 TV와 스마트폰 등 주요 전방 산업의 비수기인데다가 전 세계의 경기 둔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 등 매크로 불확실성인 영향으로 IT기기 수요 감쇄라는 악재까지 겹쳤음에도 호실적을 이어간 건데요. 이는 주요 부품 공급 차질을 우려한 전방 패널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가 상반기 동안 이어지면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출하는 견조했던 것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또 스마트폰 OLED 최대 고객으로 꼽히는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이 건재해서 모바일 DDI 출하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2분기 매출 중에서 모바일 부문의 비중은 32%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X 세미콘의 주력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봉쇄 조치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된 애플향 노트북용 패널과 아이폰 14의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POLED 패널 생산량이 3분기에는 더욱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앞서 언급드렸듯이 내일 애플이 가을 신제품 발표회를 열 예정이기도 한데요.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 14 시리즈가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OLED TV 패널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LX 세미콘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LX 세미콘의 차트를 한번 띄워드리면 네, 오늘 이렇게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급 현황까지 한번 살펴보면 기관이 유입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렇게 주가가 아직 횡보 중인데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단기간에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LX 세미콘을 공개 종목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네, 이제 의정 전문가님 히든 종목 함께 살펴봐야 할 텐데요. 히든 종목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은 아까 현지 전문가님께서 여행 테마 강조해 주셨는데 제가 네. 여행 관련주를 히든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여행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 테마는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일본 여행 예약 건수가 직전 2주에 비해서 무려 413%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또 정부가 이달 국내 입국자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를 하기도 했고요. 일본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해제하고요. 또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 이슈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고요. 제가 이 히든 종목의 차트를 한번 살펴봤더니 주가가 최근에 이 관련 테마가 움직이는 것처럼 함께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급 현황을 봤을 때도 기관이 3일 연속 빨간불 켜고 있고요. 또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여행 관련주들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제가 오늘 여행 관련주 한번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행 관련주 또 여행 관련주 많잖아요. 그렇죠. 힌트가 있을까요? 힌트가 음. 제가 패키지 여행을 네. 전에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이 여행사를 통해서 다녀왔었거든요. 네. 전문가님이 다녀오신 여행사 네. 어딜까요? 여행은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되게 다양하게 다녀왔는데 제가 이 여행사 통해서 다녀왔던 여행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곳이 대만이었습니다. 그럼 네. 또 여행 관련주 이렇게 또 뒤에 띄워주셨는데 이 중에 어, 있겠죠. 그쵸, 이 중에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럼 힌트로 조금 힌트를 더 줘서 몇 글자인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힌트는 4글자입니다. 네 글자요? 그럼 위에 3개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위에 3개 중에 하나인데 네. 노란톡방에 올라왔나요? 아니요, 아직 조용해요. 고뇌하는 어피치님이 이렇게 하나 남겨주셨는데 맞나요? 이 종목 아니고요. 지금 또 봉승아님께서도 종목명 남겨주셨는데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여행사의 광고 모델을 좋아해서 이 여행사 통해서 다녀왔었거든요. 네. 힌트를 여기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모델 누구 좋아하는지도 말 안 해줘놓고. 이 정도로 힌트 마치고 네. 종목명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가지고 온 공개 종목은 바로 HFR입니다. HFR은 5G 프론트홀과 인빌딩 중계 장비, OLT, ONU 등 유무선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국내 통신 장비 기업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HFR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또 1,4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게 됐는데 다시 이렇게 제대로 켜놓을게요. 네, 이렇게 영업이익은 320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당기순이익 역시 25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2분기 북미 통신사의 5G 투자 확대로 고객사 수요에 따라서 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존 수주 물량 공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공급된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건데요. 또 해외 통신사양 무선 장비 매출이 늘면서 2분기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또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와 함께 원부자재를 미리 축적함에 따라서 원자재 수급 이슈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피한 것도 이번 실적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고환율 시기에 이렇게 환율 상승에 수혜를 입는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 5월 공시된 260억 원 규모 수주 이외에 또 최근 북미양 신규 고객사 확대에 따라서 시범 수주 물량 납품과 또 신제품 판매 호조로
590억 원 가량의 신주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5G 특화망 혹은 로컬 5G로 불리는 프라이빗 5G 신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5G 특화망 혹은 이 국내에선 지난해부터 이음 5G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HFR은 마이 5G라는 오픈랜 기반 가상화 5G 기지국 솔루션을 출시하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유럽 등 해외로까지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 마이 5G는 인텔 제온 CPU와 플렉스랜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 가상 무선 접속 네트워크 전용 가속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를 탑재한 컴팩트한 사이즈의 가상화 기지국 솔루션인데 지난 2월엔 NEC 네트워크 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코퍼레이션과 이 로컬 5G 솔루션 총판 계약과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3분기에 북미 고객사 통신 장비 공급을 확대하면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HFR 수급을 살펴보면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또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제가 지지선과 저항선 미리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31,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38,0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38,000원 선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는 전고점인 45,000원 선까지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히든 종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히든 종목 제가 또 PPT로 함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자동차 관련주 또 테슬라 관련주인데요. 이 업체는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를 시켜서 만든 제품을 자동차 차체에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주에 속하고 있는데요. 또 테슬라와 함께하는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 현대차 그룹의 물량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차체 경량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기차는 이 차체가 가벼워야지 전기차 배터리가 계속 좀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체를 경량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를 시킬 수 있는 이 업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또 수급을 살펴봤더니 기관이 최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연기금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집을 보여줬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 관련주 하면 굉장히 여러 개 많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테슬라 관련주 중에서 어떤 걸까요? 그렇죠. 테슬라 관련주 중에서 전기차 관련주로도 이게 그럼 속할 것 같고요. 또 네. 부품주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쵸. 또 힌트를 드린다면 네 글자입니다. 아, 네 글자라고 힌트 주셨는데 지금 노란독방에 눈물 흘리는 제이지님께서 벌써 정답명 맞춰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네 글자만 똑똑 골라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네 글자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오셨는데 와, 이거 너무하잖아. 그러면 힌트, 진짜 큰 힌트 하나 드리자면 산업이 들어갑니다. 아, 산업이 들어간다면 이제 50% 확률로 줄어들었네요. 네. 그 이미 눈물 흘리는 제이지님께서 맞춰주셨다고 하셔가지고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직 50%의 확률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뭘지 맞죠. 아시겠는 분들은 또 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맞다 아니다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남겨드릴 거고요. 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고 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 저희 이렇게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들은 가격 전략 내일 아침에 장 전에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방송에서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안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럼 톡방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이렇게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될 텐데요. 그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15분 정도 남아있는데 이 15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비밀번호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 인증샷도 남겨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반갑게 인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교육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원래 제가 교육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제 교육에 앞서서 어제 의정 전문가님께서 차마 끝내지 못했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전문가님, 어제는 이제 매수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은 매도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어제는 매수 시점을 결정하는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매도 시점 결정하는 원칙은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인데요. 기술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상승한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되는 게 상승 초기에 매수했던 세력들이 매도하는 징후로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대량의 거래가 수반된 이후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지 못하고 다시 줄어든다면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숨겨진 전환 주식들이 쏟아지는 경우인데요. 전환 사채의 주식 전환 또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인해서 신주가 상장이 되면 기업의 주당 가치가 훼손됩니다. 이 경우에는 각종 주가 배수들이 일시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신주가 추가로 상장이 됨으로써 유통 물량이 늘어나서 주가 움직임의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환 사채의 주식 전환이나 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인해서 주식이 대규모로 시장에 풀리는 경우에는 매도 신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PER 수준을 기록하는 경우인데요. 시장이 가끔 비이성적인 요인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서 돈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주가를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주도주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른 결과로 비상식적인 수준의 PER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향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현재 높아진 PER 수준은 부담스럽지 않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점이 조심해야 하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0배 수준에 머물던 PER이 30배, 40배 같이 터무니없는 수준을 기록을 한다면 시장에서 지나치게 과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로 판단을 해야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기업의 광고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용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이익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광고가 많이 늘어난다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조심해야 하는 징조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가 늘어나는 게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결국 기업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갑자기 시작한다든지 혹은 광고의 수가 갑자기 증가한다는 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는 거로 인식을 하고 매도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이 이름을 자주 바꾸는 경우인데요.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합니다. 그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호의적으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었다면 결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사명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년에도 몇 차례나 사명을 바꾸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좋지 않은 수준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사명 변경을 자주 하는 기업은 피하는 것도 좋고요. 또 여섯 번째로는 시너지가 없는 기업 인수를 시도하는 경우인데요. 기업의 경영자들은 더 큰 규모의 기업 집단을 거느리기를 원하는데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기가 쓸 수 있는 돈과 판공비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시너지 효과가 없음에도 물리적으로 기업을 인수 합병을 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회사의 현금 자산을 생산성이 없는 사업에 투입한 결과로 기업 전체의 효율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매도를 해야 하고요. 7번째로는 납품받는 기업의 영업 환경이 나빠지는 경우인데요. 한 회사에 납품하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는데 기업이 제품을 납품할 때도 납품처를 다변화하면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납품을 받는 회사가 오직 하나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영업 환경이 나빠지면 납품을 하는 회사는 더불어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서 이런 회사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8번째, 기업의 재고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경우인데요. 기업의 실적은 제품의 생산부터 재고 유지, 그리고 매출의 사이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업의 재고가 갑자기 빠르게 증가한다는 건 매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징조인데요. 기업의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면 회사의 영업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째로는 제품 가격 할인 행사를 하지 않던 기업이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품 가격 행사를 하면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제품 가격을 할인하는 게 결국 매출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용이 그대로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면 수익성 훼손이 됩니다. 제품 할인 행사를 하지 않던 기업이 갑자기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한다면 경영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자가 스톡 옵션을 행사한 경우인데요. 기업의 내부자, 특히 경영자들은 자기 회사의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과대평가됐는지 과소평가됐는지 가장 먼저 알고 있겠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게 자기 회사의 주가가 상당히 과대평가됐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행동은 경영자가 시장에 보내는 하나의 신호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의심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또 매도 대상으로 주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의정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이 매도 포인트, 저는 특히 광고가 뜨면 좀 얘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광고를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쵸. 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고가 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매수, 매도 원칙 꼭 기억해 두신다면 정말 유용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늘 어제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 하루 10만 배럴 규모로 산유량을 줄이는 방향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한 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은 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이 감산 결정이 나온 겁니다. 원유 생산량은 8월 수준으로 감소하게 됐는데요. 산유국들은 하반기에 원유 수요가 줄 것으로 보고 이 감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압두라지스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감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하지만 눈에 띄는 점은 이 오펙 플러스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언제든지 회의 열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건데요.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던 원래 회의와 무관하게 또 필요한 경우 회의를 열어서 생산량과 관련해 추가적인 합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또 이러한 언급은 앞으로 원유 생산량과 관련해서 산유국들이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펙 플러스의 발표 이후에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고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며 또 미국 내 원유 생산은 연초보다 하루 50만 배럴 이상 늘어났고 연말에는 10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유 증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란 핵 협상은 난항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 때문인데 협상이 타결된다면 시장에 이란산 원유가 풀리면서 사실상의 증산,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또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소식 등이 알려지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물과 브렌트유 11월물 모두 2%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정유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흥구석유 등이 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어제 시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가 상승은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은 좀 더 공격적으로 강력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미국 행보에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교육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둘 다 교육을 진행했더니 뭔가 좀 더 알찬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만나보신 내용 이외에도 유익한 정보들,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더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 6분 정도 남아있는데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전에 안내드렸던 히든 종목과 유망 종목, 가격 전략까지 모두 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 또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수익률 크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의정 전문가님 어떤 거 뭐 하고 지낼 예정이세요? 추석 연휴에 저는 친척들 만나가지고 같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 혹시 현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내세요? 저도 이제 좀 저희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가족들, 친척들 잘 못 만났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종목들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가위 선물로 저희가 다음 주 종목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들고 와 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좀 더 상승할 수 있길 기대를 해보고요. 또 저희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는 종목도 열심히 또 골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로 한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분들, 친척분들과 또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또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들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녁 시간 정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태풍 피해 정말 크게 없이 잘 지나가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